맞습니다. 습진이 안 낫는 이유는 염증 반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염증 반응은 어디서 온 걸까요? 두 가지 소개됩니다. 몸 속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이고, 두 번째는 피부에서 국한돼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우리 몸은 손상을 받으면 모든 조직은 자연적으로 회복을 합니다. 자연적인 치유 기전이 작동을 하고 상처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피부에 칼로 베인 상처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한 달 이내에 베인 상처는 아물게 됩니다. 뼈가 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빨리 아물게 되겠죠. 수술 후에 회복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병원군이 침입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병원군이 침입해도 대부분의 경우는 면역세포들이 작동을 해서 침입자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게 되죠. 감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화된 세포들도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점점점 새 피부로, 새 세포로 바뀌는 거죠. 염증의 치료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체의 자연적인 회복 능력을 피부로 국한시켜 보면 피부는 사실은 화상을 입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극심한 화상도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아물게 됩니다. 물론 흉터를 남기긴 하지만 회복은 됩니다. 그런데 습진은 낫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낫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가렵죠. 그러니까 긁어서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각질이 생겼다가 또 사라지고 땡겼다가 또 사라지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회복되는 게 아니라 회복되는가 싶어도 또 악화되고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습진은 그래서 자연적으로 잘 안 낫는 겁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화폐상 습진, 접촉성 피부염, 흔하게 생기는 피부 질환이 습진인데 습진이 잘 안 낫고 안 낫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습진은 자연적인 상처 회복 기전을 왜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자연적인 상처 회복 기전으로 들어가는 게 피부의 숙명인데 왜 습진은 그런 자연적인 회복 기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상처가 다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실 염증 때문입니다. 염증. 만성적인 피부의 염증으로 인해서 피부가 다쳐야 되는데 다칠 수가 없는 겁니다. 손에 가시가 박히면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죠. 그러면 아물지가 않죠. 그래서 곪고 퉁퉁 붓습니다. 절대 이 가시가 제거되지 않으면 아물지가 않습니다. 아물 것 같은데도 아물지 않죠. 그런데 가시를 빼게 되면 바로 아물죠. 마찬가지입니다. 습진 부위에 염증 반응이 사이사이에 껴있는 겁니다. 피부 사이사이에. 대부분의 경우는 각질층과 표피층 그 구조에 존재하는 염증들이거든요. 그 염증들이 낫지 않으니까 손톱에 낀 가시처럼 염증 반응 때문에 상처가 아물지 않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습진이 안 낫는 이유는 염증 반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염증 반응은 어디서 온 걸까요? 두 가지에 소개됩니다. 몸 속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이고, 두 번째는 피부에서 국한돼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속의 염증 반응 그리고 피부의 염증 반응 두 가지가 합쳐져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염증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피부의 염증 반응, 몸속의 염증 반응, 이 염증 반응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만병의 원인을 염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염증 반응 때문에 병이 생긴다라고 사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염증, 만성 염증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에 생기는 염증 반응도 염증이 생기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 악화시킬 때 피부염이 생기는 거고 몸에도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습진의 세 가지 원인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열입니다. 열. 몸속의 열, 피부의 열 두 가지 열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알레르기입니다. 알레르기. 아토피 같은 경우나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인자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알레르기, 흡입 알레르기, 피부의 알레르기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체액순환 정체라고 했죠. 화폐상 습진이나 다른 피부 질환에서 피부가 진물이 흐르는 게 체액순환 정체라고 했죠. 그래서 세 가지 병인에 의해서 피부염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병인은 몸속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가장 주된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병인에 해당되는 염증이 생기는 조건들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그 염증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도 불균형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속의 불균형과 피부의 불균형한 상태가 결합됐을 때 피부염이 낫지 않고 유지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피부염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건 피부의 염증이지만 그 피부염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몸속의 불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부간의 불균형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온열양안의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피부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의 원인들은 보통 간의 열, 위의 열, 비위의 허열, 신열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간에 열이 많았을 때 피부에 염증들이 많이 생기고 얼굴이 붉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위에 열이 많았을 때도 피부에 염증반을 일으키는 거고 열이 자꾸 올라오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몸속의 불균형에 의해서 장부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그 열의 편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체액순환 정체의 편차들도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장육부의 불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불균형을 잡았을 때 피부염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기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간의 열을 내려주니까 얼굴에 염증 반응이 줄면서 얼굴이 하얘지면서 피부염이 낫는 과정, 그러면서 피부가 약간 건조해졌다가 염증이 사라지면서 피부가 보송보송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은 열대사 장애의 원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열대사 장애가 되는 원인들을 찾은 거죠. 그래서 간의 열을 내려주면서 위의 열을 내려주고 하는 그런 장부간의 불균형 패턴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레르기가 유발되는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경우도 피부에 열이 발생하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열을 내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인자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열의 문제가 존재하는 거겠죠. 알레르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음식물 알레르기, 흡입 알레르기에 감작됐다 그랬죠. 그러면 감작된 알레르기는 회피요법을 통해서, 탈감작요법을 통해서 알레르기 인자를 줄여주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열을 내려주면 아토피 피부염이 치료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화폐상습진은 체액순환 정체라고 했죠. 체액순환 정체는 습열이라고 했거든요. 습열 기전에 의해서 화폐상습진이 발생하는 건데, 그 습열의 조건들을 쭉 없애주고 체액순환을 잘 돌려주게 되면 체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화폐상습진도 낫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몸의 병인들, 그리고 피부의 3대 병인들을 제거해주면 피부가 낫느냐? 그건 아니고 악화인자도 통제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환자분이 생활관리를 하고 음식관리를 하고 하는 것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병인에 따른 악화인자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들을 피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인스턴트라든지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그리고 과자, 빵 같은 걸 피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토피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들을 제거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속의 문제, 피부의 문제 플러스 악화인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들이 됐을 때 피부는 낫는 과정, 염증이 사라지는 기전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지루성 피부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열대사 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들, 너무 심한 운동, 반신욕, 사우나, 그리고 피로, 음주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부 자체에서 염증 반응이 지속되고 발생하기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이 낫지 않는 과정으로 가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악화인자가 조절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의 염증 반응이 사라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피부가 닫혀버리는 회복 기전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진을 치료할 때는 몸속의 불균형한 상태, 피부에 병인이 존재하는 상태, 그리고 악화인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 세 가지를 통제했을 때 피부염이 낫는 과정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습진이 회복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빨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돼요. 피부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데 피부를 계속 긁어요. 그럼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낫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피부염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심해서 진물이 흐르는데 보습제를 많이 바르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안 낫겠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에 각질이 생겼는데 샤워를 하루에 10번씩 한다. 그럼 피부가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낫지 않겠죠. 그래서 각질층 보존이 안 되는 상태가 지속되니까 습진이 낫지 않는 과정으로 가겠죠. 피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들어갔을 때 좀 더 피부염은 빨리 낫게 되겠죠. 세 가지 조건들이 이루어졌을 때 피부는 무조건 낫게 되는데, 그래도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빨리 낫기 위해서는 피부 자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피부는 낫는 과정으로 들어가서 습진은 낫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조건 만들기라고 보시면 돼요. 습진이 낫지 않는 건 만성 염증 때문에 그렇고, 그 염증들이 존재하는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몸의 문제들, 장부간의 불균형한 문제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피부의 3대 병인 열, 알레르기, 그 다음에 체액순환 정체, 이것들이 결합됐을 때 염증 반응 유발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악화인자는 낫지 않는 그런 악화인자로 존재하는 거죠. 세 개가 다 통제됐을 때 피부염은 낫게 되는 거고, 보다 빨리 낫기 위해서는 습진에 대한 피부 관리를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요인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습진이 낫지 않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어요. 습진이 낫지 않는 과정, 만성적인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성 염증을 적절하게 통제를 하고 피부를 적절하게 관리했을 때 습진은 낫는 과정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